삶의 질을 높이는 오픈 포커스 실생활 가이드북 오픈 포커스 라이프 레스 페미, 수잔 쇼어 페미, 마크 보레가드 제움 샨티 출판사 공간 느끼기, 공간 바라보기, 내가 공간임을 알아차리기. 주의 기울이기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어릴 적 선생님이나 부모, 멘토들이 전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공간이다. 사실 영어로 스페이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우주일 것이다. 텔레비전 시리즈 스타트rek의 그 유명한 오프닝 멘트, 우주 마지막 개척지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공간은 자기 주변의 물리적 공간, 상상으로 떠올리는 우리 몸속 공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오픈 포커스 연습을 마음 챙김과도 명상과도 인지행동 치료와도 구별되게 만드는 독특한 지점이 바로 지금껏 무시되어 온 이 공간이라는 차원이다. 오픈 포커스가 마음 챙김과 명상, 인지행동 치료와 일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픈 포커스가 다른 것은 우리를 물리적 공간과 더욱 가까이 연결시킴으로써 온전한 경험을 가로막던 그 분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는 공간 안에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공간이다. 인간의 눈과 손과 뇌의 물리적 구조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것들이 곧 물리적인 물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역시 공간을 차지한다. 생각과 느낌이 주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간이 텅 비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우주라고 하면 행성 같은 물리적 물체들 사이에 빈 곳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주는 비어있지 않고 실제로도 저밀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방 안의 공간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대개 물체들 사이의 공기를 떠올릴 것이다. 공기가 실은 질소, 산소, 기타 가스 분자들로 구성된 부피를 지닌 물질임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 속을 지나갈 때 몸의 저항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흔히들 공기를 텅 비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방, 심지어 지구의 대기도 물질로 꽉 차 있다. 우리 주변에 빈 공간이란 없다. 주변의 공간이 물질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은 바람 부는 날 앞으로 걸어가려면 공기의 저항력에 맞서 몸에 더 힘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공간이다 라는 사실에서 더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점은 여러분 자신이,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과 하나로 연결된 공간의 연속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주변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주변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공간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공기 분자들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 한쪽 손을 들어 공중에서 흔들며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라. 지나가는 트럭 소리, 부엌에서 잘그락 부딪히는 그릇 소리, 짹짹 지저귀는 새소리 등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공기의 파동이 물결처럼 퍼지다가 우리의 귀에 부딪혀 고막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뇌의 물리적 구조를 활성화한 결과이다.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 혹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물체는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저 길 아래로 지나가는 트럭 소리를 들었다면 그 트럭의 일부는 우리의 뇌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안팎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일 뿐이다. 모든 것이 공간이고 여러분은 자신이 오감으로 지각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주변과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구성물일 뿐이다. 초점을 넓혀 우리가 이 모든 공간의 일부라는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느낄 때 우리는 치유된다. 이 단순한 물리적 현실은 일상에서 쉽게 망각된다. 공간은 아침 출근길이나 친구와의 점심 식사 같은 일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 공간만큼 실제적이고 나와 긴밀히 연결된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주의 방식이 지각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비롯해 이 책 전반에 걸쳐 더 많이 설명할 것이다. 일단은 이 책에서 말하는 공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몸속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인 생각과 감정을 가리킨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자. 이 모두가 다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통증에 대한 이해로. 만성 통증은 주의 방식을 전환하고 공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 확연히 해소될 수 있다. 훈련을 하면 통증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비결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공간 속에서 통증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통증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경험하면, 그리고 우리 몸과 주변 공간에 넓게 주의를 기울이면 통증은 가라앉는다. 공간의 힘으로 통증을 죽이거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감각을 그것을 느끼는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공간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통증이 공간의 더 큰 영역으로 흩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통증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만성 통증은 내담자들이 우리 프린스턴 바이오 피드백 센터를 찾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가 공간으로 의식을 확장시켜 공간 속에서 통증과 고통이 위치한 곳을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만성 통증은 설령 그것이 부상의 오랜 후유증이나 질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신체적 문제 못지않게 우리의 상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성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통증에 부정적인 감정을 얽어놓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통증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신경화학적 설명은 나의 다른 책 통증이 사라지다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간단한 원리만 잘 새기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만성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자기 몸과 주변 환경에 잘못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연하게 주의를 확장할 때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을
우리 몸과 주변 세상에 대한 훨씬 전체적인 경험 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두 편안해진다.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 공간에 대한 알아차림도 포함시키면 실제로 뇌 구조가 변하여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며 붙드는 대신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매 순간 애씀 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념적으로 통증과 상상은 경험이라는 동일한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다는 일레인 스케리의 주장을 떠올려 보라. 이제 우리는 그 통증과 상상을 하나로 결합할 것이고, 그렇게 상상을 통해 통증과 하나 되어 통증을 온전히 느껴볼 것이다. 그것에 완전히 몰입한 뒤 해소시키면 우리는 평정과 차분함과 균형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이때 통증은 저절로 녹아 사라질 것이다. 만성 통증의 해소. 먼저 주변 공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책 앞부분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글자들, 글자가 인쇄된 종이, 두 손에 들려있는 책을 찬찬히 인식해보자. 손가락에 닿는 종이의 질감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만약 앉아있다면 의자를 누르는 자신의 체중을 느껴보라. 서 있다면 발에 가해지는 체중을 느껴보라. 이 느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신체 감각의 일부임을 알 수 있겠는가? 그 감각이 몸 안과 몸 주변의 모든 광경, 소리, 냄새, 느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느낌 속에 머물러 보자. 어떤 강한 감정이 느껴지는가? 초조함, 긴장, 외로움, 불안, 혹은 그 밖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이 가운데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인가? 호흡이 폐 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또 이 책의 무게를 느끼고 책이 주는 모든 촉감을 온전히 감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 통증이나 고통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라. 혹시 유독 더 아프거나 오래 지속되어서 알아차리기 쉬운 통증이나 고통이 있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스튜어트의 경험을 모델 삼아 그 통증이나 고통을 먼저 해소해 보자. 요통. 스튜어트가 시달리고 있는 만성 통증은 원인이 명확했다. 그것은 요통, 그 중에서도 좌골신경통이었다. 좌골신경통은 한쪽 둔부의 좌골신경에서 아래쪽으로 강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몸을 쇠약하게 하는 일종의 기능장애이다. 통증이 타는 듯 찌르는 듯 하면서 허리에서 엉덩이를 타고 허벅지, 종아리 근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만성 질환들처럼 좌골신경통 역시 조직 손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만성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좌골신경통 역시 주위의 힘을 이용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만성 요통에 시달리고 있든 심한 긴장성 두통이 있든 어깨와 목이 뻣뻣하든 옛날에 다친 곳이 아직도 불편하든 스튜어트가 좌골신경통을 사라지게 만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여러분 역시 그 통증을 없앨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나는 해변에 있는 집을 한 채 빌려 여름 내내 그곳에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이지 여유 있고 활기찼죠. 하지만 여름이 끝나가면서 다시 번잡한 도시로 돌아가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동료인 케빈이 해변집에 놀러와서 집 대청소를 도와줬죠. 집을 빌려준 친구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꼭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빗자루질을 하려는 순간 허리가 찌릿하며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허리에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좌골신경통 특유의 타는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번지더니 내가 어느새 부엌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들면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서 숨을 얕게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 순간 오만 가지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훑고 지나가더군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 못해서 친구들을 실망시키겠지? 이 어마어마한 통증을 달고 도시로 돌아가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야 한다니. 어쩌면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이 모든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동안 허리 통증은 더 심해져만 갔죠.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케빈이 도와줬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얼마 전 주의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한 세미나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페미 박사의 안내로 공간의 힘에 연결되는 법을 그때 배웠죠. 페미 박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저 가만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통제하려는 마음 없이요. 제일 먼저 호흡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려고 애쓰거나 헐떡이는 대신 숨이 제대로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으로 주의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하자 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 긴장성 두통이 수그러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더군요.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치 망아지처럼 날뛰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고 허리 통증도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다리에만 온통 집중하던 상태에서 벗어난 나는 몸의 다른 부위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두 눈 사이의 공간을 머리 전체가 차지하는 공간과 연결시키고 그 알아차림 속에 편안히 있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안의 공간과 뒤통수 공간을 상상하고 턱 주변의 공간을 몸 안쪽 공간과 하나로 연결시켰고요. 그런 뒤 두 눈과 머리와 목을 심장과 폐 속의 공간과 연결시키고 어깨와 팔과 연결시키고 상반신 전체와 연결시켰습니다. 몸속의 공간을 상상하면서 나는 상반신의 공간이 허리와 고관절로, 엉덩이와 다리로, 더 내려가 발목과 발과 발가락으로까지 쭉 확장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타는 듯 고통스럽던 허리와 다리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던 그 부위가 다시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허리와 다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몸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실제 자리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죠. 몸의 전체 공간을 상상하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여전히 느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훨씬 작게 국소적으로 느껴졌다고 할까요? 통증에 온통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통증의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몸 전체의 공간을 다시 느끼게 되자 나를 겁먹게 하던 생각들, 그러니까 친구네 집 청소를 못해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나 같은 불안들도 사라졌어요. 나는 그냥 부엌 바닥에 누운 채로 그때까지 나를 갉아먹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순간 그곳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허리와 다리로 타일 바닥의 딱딱함을 느끼고 바깥에 호랑가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케빈이 열어둔 부엌문 너머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며 바닷새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바닷물의 짠내와 해조류의 비린내도 맡았는데 목 뒤쪽으로 그 맛이 거의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 다음에는 바깥에 해변 산책로가 나 있는 공간을 부엌 안의 공간, 집에 있는 모든 방들 속의 공간, 그리고 내 몸 안팎의 공간, 즉 내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그 안의 모든 느낌과 두려움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자 내가 해변과 바다 위의 공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허리와 다리가 해변과 바다, 더 나아가 세상 전체와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있자 비록 몇 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나를 둘러싼 무한한 공간의 일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고통과 불안이 이제는 이 광대한 공간의 작디 작은 조각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 공간과 연결되자 나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고 두려움은 나무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과 파도 소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불안감이 사라지자 통증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물론 통증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더 뒷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고작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케빈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난 차분함을 되찾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의 도움을 받아 똑바로 앉을 수도 있었고요. 15분 뒤에는 다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페리에 탈 즈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공간과 연결되자 마치 두려움이 세상의 전부인 양 움켜쥐고 있던 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 순간 나를 둘러싼 세상과 다시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허리의 지독한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우리 뇌는 가소성이 대단히 높아서 통증을 대하는 태도나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바꾸면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